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내 돈 찾아 쓰다가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통장에 있는 돈이 분명 내 돈인데 창구 직원 얼굴만 봐도 괜히 떨리고 현금 찾을 때마다 혹시 감시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불안감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날려버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떳떳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내일부터 은행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 걱정이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세무 상담을 해온 김재훈 세무사입니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 중 가장 많은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행에서 자기 돈을 꺼내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7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이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손녀 결혼 축의금을 준비하려고 은행에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셨다더군요. 창구 직원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겁이 나셨대요.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떨려야 하냐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면 자식들 용돈 몇백만 원만 뽑아도 왠지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찾으려니까 괜히 손이 떨리고 말입니다. 평생 모은 내 돈인데 쓰려니까 죄 짓는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최영순이라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이분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만 써도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게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더 큰 불안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평소 같으면 당장 은행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머뭇거리셨대요.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큰돈 찾았다가 국세청에서 연락 왔다는 소문이었죠. 최 어르신은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혹시라도 세무조사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들한테는 지금 돈이 묶여 있다고 둘러대고 통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저는 그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꾸 세금 탈루니 추징이니 하는 말만 나오니까 은행만 가도 겁이 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최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상담실을 찾는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똑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손주 학원비 대주고 싶어도 금액이 크면 주저하시고, 아픈 데 있어서 병원비 마련해야 하는데 통장에서 돈 빼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불안감이 가족관계까지 망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67세 되신 분이 오셔서 딸이 결혼자금 도움 요청했는데 차마 거절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해서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속상해하시더군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쓰는 게 두려워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쓰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걸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내 돈을 쓸 수 있는지, 국세청 오해받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만큼 인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 편히 돈 못 쓰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은행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들 도와주고 싶을 때 주저없이 도와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이 어떻게 우리 통장에 돈을 들여다보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 돈이 국세청까지 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치 동네 개울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듯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 흐름을 알면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찾거나 넣으면 그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관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로는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넣거나 빼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 은행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농협에서 900만 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따로 보니까 보고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로 200만 원 찾고 그날 오후에 창구 가서 800만 원 더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쳐서 1,000만 원이니까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아침에 찾든 저녁에 찾든 하루 기준으로 합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는 건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손에 쥐는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로 받는 건 괜찮지만 그 수표를 나중에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그때 1,000만 원 넘으면 보고됩니다. 두 번째 통로가 실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100만 원만 찾아도 패턴이 이상하면 보고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990만 원씩 정확하게 찾는다거나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인출하면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부러 1,000만 원 기준을 피해가려고 쪼개서 찾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이런 걸 쪼개기 인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직원들도 이런 걸 보고 안 하면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보고합니다. 자기 몸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68세 되신 강덕수라는 어르신인데요. 오래전에 운영하던 작은 주유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필요하셔서 매달 11일에 정확히 500만 원을 찾으셨어요. 1년 넘게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찾으시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고요. 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그냥 생활비 찾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 자체가 수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결국 금액을 매번 조금씩 다르게 하고 날짜도 불규칙하게 바꾸라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인 정보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국세청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이 정보를 받아보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거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이만한 도구가 없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금광을 발견한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73세 되신 한 어르신은 10년 전에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아 쓰셨습니다.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본인 땅 팔아서 받은 돈을 본인이 쓰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국세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계속 인출하는 것 같다며 소명하라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땅 팔 때 계약서가 남아 있어서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10년 전 서류를 찾느라 몇 달을 헤맸고 세무서 오가며 설명하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에 서류 들고 관공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우리 통장의 돈 흐름을 생각보다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쫓듯이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오해 없이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3가지 황금 방법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비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더라도 절대 한 은행에서 다 찾지 마세요.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한 은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비나 생활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농협에서 900만 원, 국민은행에서 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찾으시면 됩니다. 각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윤미란이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달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찾아 쓰시다가 세무조사 연락을 받으셨어요. 제가 급히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찾으시라고 조언드렸죠. 그 후로 윤 어르신은 3군데 은행을 번갈아 이용하십니다. 처음엔 번거로우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좋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은행 가는 길이 마치 아침 산책처럼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손주들 용돈도 이제는 주저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불안에 떠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 은행 나눠서 찾는 게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돈을 너무 자주 찾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30만 원씩 찾는 것도, 매일 999만 원씩 찾는 것도 생활비처럼 보여도 의심 거래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빈도와 패턴까지 다 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금액을 찾으면 뭔가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고객 중에 배정숙이라는 69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재료비로 매일 현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은행 가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현금 인출이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배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는 돈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요.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2주에 한 번만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쓰시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배 어르신도 이제는 2주에 한 번 은행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규칙적이되 너무 잦지 않게 찾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소득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만 찾으세요.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 대비 상식적인 수준인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120만 원 받는 분이 매달 900만 원씩 현금을 찾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따라서 정기소득의 절반에서 70% 수준으로 인출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시다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꼭 준비해 두세요. 자녀분들한테 큰 금액을 주실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고객 중에 한성민이라는 75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시골 전원주택을 팔아서 4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한테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계좌이체로 전환하시고 집한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요.
한 어르신은 제 말씀대로 하셨고 관련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해서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투명함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황금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한 은행당 1,000만 원 미만 인출하기. 둘, 한 달 단위나 2주 단위로 규칙적이되 너무 잦지 않게 인출하기. 셋,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만 인출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불필요한 세무조사 걱정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꼼수가 아닙니다. 법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떳떳하게 쓰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한 은행당 1,000만 원 미만 인출하기.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처럼 규칙적이되 너무 잦지 않게 인출하기. 세 번째,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만 인출하기. 이 세 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걱정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젊었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며 모은 돈이고 자식들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쓰면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최영순 어르신 기억나시죠? 손녀 결혼 축의금 준비하려다 겁나서 그냥 돌아오신 분 말입니다. 그 어르신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로는 필요할 때마다 당당하게 자식들 도와주십니다. 방법을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미란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받으셨던 그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행 가는 길이 아침 산책처럼 즐겁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더 즐겁고 용돈 주실 때도 주저없이 주신답니다. 배정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재료비 찾으시다가 의심 거래로 보고됐던 그 일이 있은 후로 2주에 한 번씩 찾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매일 은행 갈 시간에 장사 준비를 더 하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부터는 지식이 자유를 만듭니다. 이게 제가 3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입니다. 준비된 지식과 현명한 습관이 인생의 불안을 없애고 평화로운 노년을 선물합니다. 윤미란 어르신처럼 은행 가는 길이 산책이 되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최영순 어르신처럼 불안 대신 미소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게 무섭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내 돈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는 걸요. 국세청은 나쁜 사람들을 잡으려고 감시하는 거지 멀쩡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일부터 은행 가실 때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너무 자주 찾지 않기, 소득에 맞게 찾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댓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더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동네에서, 주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떳떳하게 쓰세요. 자식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시고 손주들 용돈 주고 싶으면 주세요. 병원비 필요하면 마음 편히 찾아 쓰시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평생 모은 돈 마음 편히 못 쓰고 가시면 그게 제일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불안 대신 미소가 돌아오고 두려움 대신 자유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